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역권의 수반성, 요역지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 쓰는 걸 함께 넘겨줘라. 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안 넘길 수 있다. 소멸하는 특약이 있다면 여기 넘기도 승역지 안 따라갈 수 있다. 부정성, 승역지 지역권은 요역지 함께만 이전해줘야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지만 등기 들어가서 이전 등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건 강행 규정. 요역지가 공유주일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소유일 때는 없었던 지역권을 승역 취득하는 것은 공유자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다 취득하는 거지. 전원에 해당돼 취득하는 거 아니다. 있었던 지역권 소멸은 공유자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하지. 1인만 갖고는 승역지를 지역으로 소멸시킬 수 없고 1인만 지역권 포기할 수 없다. 지역으로 불가분성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한 번만 하면 돼요. 교재 341쪽에 판례 별표 2개. 판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원래 이 토지가 어떤 토지가 남의 토지를 쓸 수 있는 승역지 등기를 내지 않아. 등기를 합의한 적도 없어. 지역권 등기하지 않아도 얘가 남의 토지를 통로로서 사용하면 20년을 사용하면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했는데 보세요. 이 판례에 따르면 어떤 게 시효취득하는 거냐? 요역지 소유자가 이 통로를 개설했어야 돼. 통로를 개설한 경우여야 돼. 자, 동네에 있는 길인데 내가 만든 길은 아니야. 그냥 우리 땅 들어가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야 그냥. 썼어 내가 계속 그냥. 그건 100년 지나도 안 돼. 없었던 길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남의 땅에. 내가 없었던 길인데 도로 포장했어 내가 남의 땅에. 도로 포장 20년을 다녔는데 땅 주인이 아무런 말을 하잖아. 그래야 되는 거지. 있었던 길을 그냥 다녔다고 시효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를 내가 개설했어야 되고.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만약에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땅인데 얘가 이렇게 시멘트를 포장해서 늘 경기 몰고 얘네 과수원을 들어가. 이웃끼리 사이 좋은 사이야. 에이 뭐 내비뒀어. 좋은 마음으로 그냥 성서 뻔히 알고도 호의로 묵인해줬어 그냥. 알아 내 땅인 거 알아. 내 땅 길난 거 알지만 이웃끼리 쌀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사이 좋은 사람에게 묵인해줬어. 이 묵인한 경우에는 좋은 말 묵인한 경우에는 네가 덜어내고 20년 다녀도 시효취득이 안 돼요. 호의로 묵인해준 경우에는 20년 써도 저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이 얘기 잘 안 나와요. 호의로 묵인한 경우. 그러니까 시효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되고 폐연되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써야지만이 통행적으로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 쓰는데 과수원인데 남의 땅에 길 내고 도로 포장했어. 시외도 포장했는데 뭐 봄에 한 2, 3개월 쓰고요. 뭐 가을에 한 2, 3개월 쓰고 겨울에 안 써. 가끔 쓰는 거야. 늘 360을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몇 개월 쓰고 몇 개월 안 다녀. 이거는 계속된 게 아니야. 그러면 판례가 말하는 게 남의 땅에 지역권 등기 내지 않아도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하려면 계속 표현된 말이 뭐냐.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 늘 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취득할 수 있어. 단 등기하라. 뭐 하지 않으면? 시효취득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라. 그러면 승역소유자 만나서 내가 네 땅이지만 늘 내가 통로를 개설하고 늘 상시 사용했다. 시효취득했으니까 지역권 등기 내줘. 내가 청구했어. 등기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그럼 뭐 해야 돼? 소송해야 돼. 판결 받아야 돼요. 등기 없이는 판사님, 내가 남의 땅 통로 20년 계속되어 표현에 사용했습니다. 내 등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나 등기하는 판결 구합니다. 판결을 받아서 등기 내야 돼. 등기 없이는 절대 시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패했어. 등기 났어. 등기 냈어. 등기 났어요. 그러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남의 땅 통로로 계속 사용해서 20년 써서 승역승 냈어. 판결 받아서. 지원을 냈더라도 보상하라. 유상통해, 유상이. 무상이 아니라 유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는 시효취득은 다 유상이야. 이제. 분묘지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 하지만 다 뭐하라? 유상이에요. 무상은 없어요. 단 유상이다. 협의해서 보상하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지역권 효력 다 설명드린 거야. 아까 1번이면 써가면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별거 아닌데 이런 데를 맞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법정지상권 또는 뭐 부동산 치유치도 이런 데 어렵게 나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틀릴 수 있지만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이런 데를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 얘기해 볼까요? 안 보네요. 중요하기는 이 전세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저 같으면 여기 뭐 3문제 내면서 지상권 1문제 내고 전세권 2문제 낼 거야. 지역권 안 내고요. 왜? 전세권은 살아있는 물건이야. 이건 너무너무 많이 쓰는 물건이고 법조문이 전세권은 303조부터 319조까지 17개 법조문이 전세권의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 모두가 다 살아있는 법조문이야. 다 써야 되는 법조문이야. 아까 지상권 법조문 살펴보지도 않았어. 지역권 법조문 살펴보지도 않았어. 왜? 잘 안 쓰는 물건이니까. 법조문에서 판례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전세권은 한 조문 한 조문 다 살아있는 조문이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어느 날 내가 공부 좀 됐다 하면 5월달, 6월달쯤에 에이 법전 한번 전세권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 3에서 한 조문도 안 빼놓고 찬찬히 생각하고 30분 싹 읽었더니 정리가 싹 되더라. 그럼 공부가 된 거야. 시험 보러 간 날이야. 그러면 전세권은 법조문 다 봐야 돼. 다 살아있는 법조문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건물에도 가능하고 토지에도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한 물건이에요.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그렇지만 사회에서 어디다 많이 써요? 토지보다는 건물에 많이 쓰지만 토지 전세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전세권 물건은 이 관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물건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세권 물건은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그 전세도 이해를 못해. 걔들은 다 깔세, 월세 이렇게 내잖아. 이렇게 보증금 같은 거 없잖아요. 가장 독특한 물건이야 이게. 그런데 전세권은 남의 부담 빌려서 사용하는 용익 물건이며 동시에 전세금은 담보물권 성격을 모두 겸유하고 있어요. 담보 성격 그러면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이 보통 액수가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보통 부동산 시세 60, 70%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건물 주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설정된 돈을 빌려주고 목돈 빌려주고 너를 빌려준 돈이야. 빌려주고 뭘 받지 않아? 이자를 받지 않아. 그 대신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 그 사용료 이자가 서로 상계 처리되는 거야. 언제 돌려줄 조건으로 목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전세권자 설정자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근데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안 빼주면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짜에 안 갚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부터는 담보 성격 갖고 있기 때문에 뭐로 변하는 거야? 전세계약이 끝나는 전세 안 빼주면요.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는 거야. 빌려준 돈인데. 그럼 이때부터는 완전히 저당권으로 취급이 되는 거야. 저당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은 계약 끝나는데 안 돌려주면 경매신청권, 우선면적권, 설정에 파산시 별재권, 저당권자 인정될 권리를 모두 인정해요. 양쪽에서 겸유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디가 중요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모든 판례 몇 개 없어요. 전세권 판례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법조문 수준이야. 이 모든 판례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 왜 판례가 없습니까? 아니 그냥 계약기간 사용하면 돼. 사용하는 건 큰 법적 분쟁이 안 벌어져. 뭐 때문에 쌈나요? 돈 때문에 쌈나. 전세 빼주니 못 빼주니. 전세 목적물이 경매당했을 때 전세권자 경락되고 면서 전세권을 배당받느니 못 받느니. 전세금 올려달라 깎아달라. 못 올려준다 못 깎아준다. 돈 때문에 쌈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시험 문제는 다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건 분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345쪽에 3번에 전세권의 담보물권이라 되어 있죠. 거기다 제목에다 별표 하나 치셔요. 자 여기를 봐야 돼. 전세금은 빌려준 돈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따라서 전세금은 담보 성격을 띄우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처럼 뭐가 있어요?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전세권자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이 아닌 나 임차인 주택 임차인이야. 나 확정일자 받아놓고 전신고 해놨어. 집주인이
계획 끝났는데 돈을 못 빼줘요. 그 주택 임차보증금을. 그럼 주택임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전입신고한 세입자, 살고 있는 아파트 연립빌라 경매 신청권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갖고 나누는 거냐?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지 않고도 법원의 무슨 명령, 지급 명령, 무슨 압류 명령, 무슨 또는 판결, 그걸 집행문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받지 않고도 다이렉트 집행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전세 등기 난 사람은요, 전세 등기 안 빼주면요, 전세 등기 난 거, 그거, 등기부등본 하나 띄고, 전세 첨부해. 판사님 보세요. 전세 등기 난다 전세권자인데, 전세 등기 끝난다 안 빼줍니다. 경매 받아주세요. 그럼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받아주는 거야. 저당권자들 경매 신청은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저당 어떻게 해요? 은행이. 소송 안 해요. 나한테 1억 대출해주고 언제 갚기로 하고 이자 얼마 주기로 하자. 그래도 저당권 설정등이 났어. 근데 그 변제하는 약속한 날짜에 내 돈 못 갚았어.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등본 첨부하고 나랑 돈 빌려줄 때 썼던 계약 선보에서 바로 집어넣어요. 법원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한 7, 8일 정도 거치면 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져요. 그 경매시는 있는 거야. 근데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압류 잡아서 들어간 거는 경매시는 없는 거야. 그렇게 못한 사람 누가 있어? 나 1억 빌려줬어. 얘가 안 갚네?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소송부터 해야 돼.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여기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1억 갚으라 해주세요. 갚아라. 판결 나왔어. 그래도 안 갚으면 어떻게? 판결 가지고 채무자 부동산 안 되게 압류를 잡았어. 걔 부동산이 있거든. 그래도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경매하는 거야. 경매신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경매 신청이 있다는 건요.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서류만 갖도 제출해버리면 바로 경매를 받아줘야지 경매 신청이 있는 거야. 전세권자, 물권자는 경매 신청이 있어. 임차인들은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상가보호법에서 확정일자 받고 뭐 해둬놨더라도 경매 신청 없어요. 이해되시죠? 남들이 경매하면 쫓아 들어가서 확정을 받은 날짜 가지고 배당은 받을 수 있어. 그럼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거야. 그거 있을지언정. 근데 임대계약서만 갖고 와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잖아. 물권자 얘는 전경이 있어요. 응? 하지만 임차인들은 경매 신청권이 없는 거야. 남들 경매 쫓아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응? 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선 면제권 있어 없어요? 우선 면제권이란 말이 뭐예요? 내 기초관리 다 했어. 정신 안 차리시고 지금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우선 면제권이 뭐라 했어요? 이것이 있다 우선 있어. 이것이 없다 우선.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목적물에 경매 신청권 있어.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유치권자는 우선 면제권은 없어.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 세 사는 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경매 신청은 없어. 하지만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은 우선 면제권은 있어. 경매 신청권이랑 우선 면제권 다른 얘기야. 경매 신청은 있더라도 우선 면제권이 없을 수 있고 경매 신청권이 없더라도 우선 면제권이 있을 수도 있고 개념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우선 면제권이란 말이 뭐예요? 경락이 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신청하는 거야. 신청이 들어가면 다른 채가 순위 비교해서 배당해 주는 거야. 확정을 잡은 세입자들은요. 세상 임차 목적물을 경매를 못 집어넣지만 남들 경매 집어넣으면 확정을 받은 날짜와 저 다음 날짜 순위 비교해서 배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는 있는 거야? 우선 면제권은 있는 거야. 세입자들도. 하지만 뭐는 없어요? 거의 없어. 유치권자 경매는 집어넣을지언정 경락대금에서 유치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경락자한테 인도는 거절할지언정 경락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유치권자들은 경매권이 있더라도 우선 면제가 없다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하나만 더 따지는 거구나. 경락이 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 우선 있는 것이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다른 채권자 먼저 배당을 권리가 없어 우선 없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경매 신청권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어떤 서류만 갖고도 그냥 갖다 내면 경매를 받아주면 경매 있는 거고 법원을 거쳐서 뭘 판결을 받아와야지 경매 집어넣으면 그건 없는 거고 그거 하나고 따지는 거예요. 그냥 둘 다 있어. 따라서 전세 등기 난 날짜와 저당 잡은 날짜 순위를 비교해서 자기 순위 안 맞춰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전세금은 담보성격이기 때문에 별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별제권. 교과서 없어요. 없는 거 가르치지 마. 그렇죠? 가능 안 가르치려고 없는 거.
근데 시험 지문에 물어요, 이게. 이 별재권이라는 용어는 전세권자는 이게 있어요, 전세금은. 이게 파산법을 쓰는 용어예요, 파산법. 민법 용어가 아니에요. 내가 건물주한테 2년 계약, 3년 계약 맺고 전세금 3억 주고 전세금 등기 전세권자야, 내가. 근데 중간에 그 건물주가 파산을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 파산 받아버리면 그 건물주의 모든 자산은 다 동결된단 말이야. 동결되고 채권 신고받아서 모자란 대로 분배해 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전세 등기난 전세금은 파산받은 사람 재산에서 먼저 빼주고 남는 돈 갖고 일반인들이 분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산 별채권 있다는 것이 민법에서 우선면제 있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야. 그거 있어요. 또 전세금은 저당권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전세금은 담보물권의 특성, 담보물권의 특질, 특성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은 담보자만 들어가면 양도담보건, 매도담보건, 저당권이건, 뭐 질권이건, 유치권이건, 뭐 가등 담보건, 담보자만 들어가면 다 네 가지 공동 성질을 갖고 있다. 담보자만 들어가면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여 담보권도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 담보권 수반성 같이 이전해야 되고, 또 담보권 물상대성, 담보잡은 담보물이 화재를 멸실해서 화재봉급이 나거나 토지가 수용당해 나온다면 그 화재봉급이 올라와서 수용보상 올라와 내 돈 먼저 빼달라. 물상대의성, 떠나는 불가분성. 그러니까 전세금도 다음 성격 같기 때문에 전세금도 저처럼 전세금도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그리고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나타낸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수반성 얘기를 이 판례가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이 중에 한 판례가 이건데. 출제위원들이 이걸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몰라. 아주 집착을 해. 왜? 판례가 없으니까. 맨날 이거 왜 묻는지 몰라. 수반성 얘기는 너무너무 잘 물어요. 어렵기도 하고. 수반성. 전세금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수반성이라는 성질이 있다. 수반성이란 말이 뭐냐? 이 전세권이란 물건과 전세권 등기 났죠? 그 등기 떼어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 났어요. 등기가 안 나면 전세권이 아니다. 기초 강의할 때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나지 못한 미등기 전세는 다 뭐다? 임대차로 취급하는 거고, 임대차고. 이미 전세금을 말을 쓰는 순간 뭐 났다? 전세 등기 난 것만 전세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정할 때 등기 안 난 미등기 전세는 다 뭐로 취급해요? 임대차 취급하기 때문에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받는 거야. 전세는 전세권 주택임대보호법 적용 안 받아요. 전세금이 안 냈기 때문에 주택임대보호법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주택임대보호법을 적용받아서 확정일자 받고 전신고하면 대항력 우선 인정하는 거지. 전세 등기 낸 사람은 내 아파트 어디면 전세 등기 냈어. 등기 낸 사람은 전신고 안 해도 확정일자 안 받아도 다 보호받아. 응? 등기 난 걸 얘기해요. 전세 등기는 이 전세권과 이 전세금이요. 이 전세금은 전세금 보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법적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남의 건물 빌리고 전세금이 3억이야. 근데 계약전 1년 남았어. 근데 빚독촉을 받아요. 너 빨리 돈 갚아라. 왜 내 돈 5억 못 갚냐. 내가 네 돈 못 갚는 건 참 미안한데 1년만 기다려줘. 내가 전세금이 있는데 계약 1년 뒤에 끝나. 그때 전세금 받으면 빼줄게. 걔 채권자가 뭐래요? 너 못 믿어. 너 1년 뒤에 뺐는데 단상 갚아버리고 나 못 받잖아. 너 전세금 넘기라는 거야. 어떻게 넘길까? 양도가 쓰래. 응? 내가 건물주한테 갖고 온 전세금 3억 원 2022년 2월 며칠부로 김 씨에게 이 모든 것을 양도한다. 양도 쓰고 너 전세금 나한테 넘겨줘. 그럼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내 돈 네가 받아가. 1년 뒤에 네가 받아가잖아. 넘겼어. 이거 원래 전세권의 갑인데 빚쟁이한테 내 전세금 3억은 2022년 2월 8일부로 아무 조건 없이 김 씨한테 넘긴다. 저는 양도각서 썼어. 그리고 전세금 갖고 와. 계약서 넘겨줬어요. 그럼 얘가 양수 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갑 앞으로 전세 등기 낸 거 이전 등기 하라는 거야. 네 앞으로. 등기 넘겨주라는 거야. 근데 이거만 넘겨줬지 등기를 안 넘겨. 등기를 떼어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3억 원. 전세권자는 갑. 아직 안 넘겨줬어.
그럼 이거 넘겨줘. 어떻게 넘겨줘요? 이것도 넘겨주라고 같이 넘겨주라는 거야. 이렇게 1, 부기로 전세권 이전 등기. 이게 전세권자 이전에서 누구한테? 을한테. 이 넘겨주라는 거야. 근데 이건 넘겼지만 이건 넘기지 않았다는 거야. 둘째 하나만 분리한 거야. 그러면 다 무효야. 그 효력 없어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함께 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하면 전세권도 함께 이전해줘야 돼. 그러면 등기소 가서 전세권 이전 등기 해줬어. 이전 등기 해주면 전세 반환 채권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야. 둘 중 하나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다 무효다. 이게 수반성이라는 거, 같이 움직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세권의 물건과 전세 받을 권리 한 사람이 같이 갖고 있으라는 거야. 돈 받을 권리는 을이 있고 전세권 등을 가바타내 버리면 물권자, 전세금 반환 채권자 분리가 되는 거잖아. 누구만이 한 사람이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전세권 등기도 내 앞으로 나 있고 돈도 내가 받을 권리가 있고 이래든지 돈은 을이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는 내 앞으로 나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부정성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부정성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받을 돈이 존재해야지만이 다음은 존재하는 건데 난 전세권을 냈지만 난 받을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 받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 소멸된 저당이야. 그거. 소멸된 전세권이야. 한 사람이 같이 써야 되는 거야. 흘려지 마라.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전세 전속 중에 전세 계획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전세 전속 중에 전세권 이전 없이 이전 등기 없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시켜서 분리 양도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아무 효력 없어요. 그런데 전세권 소멸시 전세 계획이 다 끝났어 지금 소멸시 또는 존속기간 만료시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세권 합의 해지시 다 뭐예요? 이게 다 끝난 거죠. 소멸시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권 이전 등기 없이 이전 안 해주고 전세금 이거요. 반환 채권만 요것만 분리 양도한 것은 이것은 유효하다. 유효한데 다만 전세 이전 등기 없었기 때문에 이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다. 죄송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분리양도 한 마디 나왔어. 전세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분리양도했어. 전속 중에 분리이다 나왔어. 분리양도한 것은 이것은 무효. 소멸시 이다 나왔어. 소멸시. 분리양도한 것은 이것은 유효. 이렇게 알고 계셔요. 이 판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물어. 자, 다 밑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디냐면 345쪽에 3번에 다음 통해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에서 4번 봐보세요. 345쪽 똥을 4번. 전세금 반환청 불양도 가능 여부. 그걸 다시 판례가 설명하는 게 거기에요. 거기. 자, 판례 봐보세요. 밑에. 전세권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하여 확정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곡이라도 있지, 소곡. 소곡이 뭐니? 적극이 뭐? 소곡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소곡. 인정한다, 적극.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밑에 거기 밑줄 거는 거, 제가 밑줄 거는 거 있어. 교과서에 밑줄 거는 거 있어요. 자, 봐보세요. 거기 판례 보세요. 한 4줄 내려오면요. 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존속의 동그라미 별표. 전세계약이 아직 안 끝났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은 존속시키를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존속 중에 전세금만 분리하여 확정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건 뭐다? 무효. 하지만 다만 존속 중에도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소멸. 전세권 소멸하는 조건으로 전세권 계약기간 만료시 소멸 만료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조건으로 종어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유효. 그럼 뭐라고 나눠라? 존속 중에 분리양도되는 거냐? 소멸, 존속 만료시에 분리양도한 거냐에 따라서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걸 왜 내고 지랄인지 몰라 아주 그냥. 근데 맨날 이 질문을 해요. 존속 중에 분리양도하는 거지. 소멸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하는 건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달라. 제가
좀 거친 말을 쓰는 것은 제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무료하고 심심할까봐 이렇게 쪼크예요, 쪼크. 농담, 쪼크예요. 또 이제 동영상 보고 나서 또 댓글 달린다. 무식한 인간. 수강자한테 지랄이 뭐야 또 난리가 나요. 쟤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쪼크예요. 좀 썰렁한가? 쪼크가? 그래요. 넘기시면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여기 좀 봐야 되는데 여기부터가 다음 주 진도예요. 저는 진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그냥 수업 내용에 따라 진도를 결정해요. 항상 시간에 따라. 네. 처음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 시험이 한 보름 남으면 뭐 하루만 해도 맞출 수 있고 10시간 특강해도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면서 웬만한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앉은 자리 70~80% 소화시켜야 돼요. 천천히. 자, 다음번 진도 모르면 여기부터라고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늦으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이 코로나를 뚫고 오미크론을 뚫고 이 합격의 염원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항상 뭐가 중요하다?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조금 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뭐냐? 애들 중고등학생들 누구건 3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뭐가 되든 그날 배운 걸 반드시 그날 복습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학원을 많이 다녀도 그날 배운 그날 복습 안 하면 그건 꽝이야. 그래서 가장 공부 잘하는 방법. 오늘 민법을 배웠다 그러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2시간, 3시간 복습하면 좋고 단 20분이 되더라도 30분이 되더라도 별표 친 것만이라도 다시 한번 교과서 어딨나 이렇게 20~30분 복습하는 거.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습관이에요. 왜? 사람의 기억력은 그날 배운 거 그날 다시 한번 보면 오래 가지만 일주일 뒤에 나 혼자 보면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 강조한 부분만이라도. 그런 습관 꼭 기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반가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